모시도록 하고 또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볼 때 정말 단순히 이 당과 당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좀 더 나서셔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저희가 기꺼이 또 내년 총선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밀실에서의 공천이라든지 또 측근 신기라든지 이런 것이 일절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공모에 의해서 투명하고 열린 당무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대원칙을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선 첫 걸음으로 각 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문을 활짝 열고 뜻있는 우리 보수파 지사님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슴지 마시고 우리 공화당의 그 함께하는 과정에 좀 동참해 주셔서 힘과 지혜를 좀 보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정도로 제가 큰 대원칙은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보수 통합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다음 정강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발언 속에 있는 우리 공화당에 대한 잘못된 지적, 잘못된 정보에 대한 좀 해명을 드렸고, 세 번째는 내년 21대 총선에 임하는 우리 공화당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함께 하시는 유튜버 여러분께서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의껏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 드릴까요? 네. 지금 그 21대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에서는 지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걸로 이렇게 지금 획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나 야당의 입장은 그것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가시는 건지 아니면 막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가시는 건지, 그리고 또 그게 통과가 되면은 어떤 그 득실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당론은 초지일관 분명합니다. 그것은 좌파 연합에 의한 독재 연장 음모이기 때문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 역시 이미 장악되어 있는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서 다른 모든 이 사회 전반의 통제권을 지겠다라는 그런 점에서 단호히 반대하지만 연동형 비례제 역시 좌파 연합 독재 연장 음모다라는 점에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아시다시피 연동형 비례제의 내용은 하도 복잡해서 심상정 그 당시 특위위원장조차 자기도 잘 모른다고 고백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그 비례대표 75석의 대부분을 원내 1, 2당이 아니라 지역구 의석수가 작은 정당들에게 우선 배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지금 현재 구조로 하면 우리 공화당이 또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이 결과가 나타나느냐? 정의당, 무슨 대한정당, 무슨 당 할 것 없이 거의 이 좌파 성향 정당들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자기들 자신의 힘만으로는 자력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자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 연동형으로 해서 정의당이니 대한정치인이 이런 데에 이 비례대표 의석이 돌아가도록 해서 그들과 연대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전술의 일환입니다. 만일 우리 공화당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2당은 거의 지역 비례대표 배정을 못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자유한국당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무리 해도
3분의 1이나 과반을 전혀 못 미치는 그런 사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 공화당의 존재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혹자들은 뭐 보수 분열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이런 어떤 변화되는 정치 지형 속에서는 보수의 이 외연 확대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그 연동형 비례제가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 공화당이 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릴 가능성이 99.99%가 아니라 100%입니다. 100%인데 그렇지만 우리 아까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화당은 뭐 배치 뭐 한두 명 더 달자 이런 거에 의해서 연연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당세가 뭐 배치가 몇 명 더 넣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의도가 좌파들이 이중계, 삼중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자기들 좌파 연대에 의한 과반수 이상 의석 해가지고 뭐 연방제 통일안 이렇게 밀어붙이자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단호히 반대하고 있고 지금 이 다음 주에 이제 뭐 강행 철회하겠다라는 여당의 입장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은 이에 대해서 단순히 말이 아니라 저희는 행동으로 이 부분을 결사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처음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때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반대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이 건이 많이 지금 돼 있죠. 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건인데 국회 선진화법은 상당히 형량이 셉니다. 그래서 다들 어쩌면 발목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통과 과정에서는 아마 지난번 같은 그런 격렬한 저항이나 이런 것이 거의 어려울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조국이 이렇게 했으니까 문재인한테 이제 좀 잘 보이려면 그 야당도 확실하게 이렇게 좀 뚜렷이 잡는 걸 보여줘야지 자기 살 길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기소라든지 이런 걸 아주 세게 할 겁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체질로는 절대로 자기 의원직 나가는 것을 불사하는 그런 어떤 반대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거로 지금까지 경험해 볼 때 유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은 자기 국회의원 배치에 연연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연동형 비례제 다음 주 강행 처리에 대해서 단순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저희 모든 것을 걸고 비록 원내 의석수는 적다지만 가장 모범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영우 방송입니다. 부정선거가 문제인데요. 내년도 이대로 가면은 이 상태로 가면은 내년도에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이나 뭐 자유한국당이나 하여튼 찍어주는 대로 많이 성원을 해도 개표에서 부정선거로 다 조작질을 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또 그렇게 국민들이 지금 다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에 한번 팟캐스트 할 때 제가 우리 조원진 대표님한테 건의를 질문을 해서 그때 이제 일반 시민 단체에서 부정선거 했던 단체에서 같이 TFT를 구성해 오면은 하겠다 해가지고 해서 그게 한번 위원회관에서 한번 행사를 가졌고요. 그 이후에 지금 입법 발의해가지고 아마 됐다고 들립니다. 그래서 아주 참 잘 하신 일이라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만 부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같이 이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살을 걸고 선거법을 관철해서 사전선거제하고 또 그 전자개표기 쓰는 거 이거 맞고 현지에서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요. 그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로 진전이 돼 있는 건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일이 당장 이제 정가운 목사가 주최하는 국민총 걸기 뭐 혁명위원이라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일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것도 맞는데 원칙론으로 탄핵하는 원흉들을 제거하고 그래야 없애야 이제 합치거나 뭐 할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우리 공화당 그다음에 국본 뭐 이런 데가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는 문재인 정권이 너무 잘 못하니까 이때 그냥 연대하는 형식으로라도 같이 끌어내놓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문제는 따지고 너무 들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일부 시민들은 공화당이 그걸 좀 제대로 이렇게 잘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을 하면은 이 차제에 그냥 그만 다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일이 총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이고 모레는 또 기존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는 행사대로 하되 내일은 오는 거를 좀 협력을 좀 해주면 어떠냐? 공화당만 협력하면 그냥 끝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알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지금 조원진 대표님이 무진장 노력을 해서 겨우겨우 네.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무진장 노력을 했냐? 이거 10명 이상이 서명을 해줘야 그러니까, 이게 네. 이 법안 제출이 되는데 좀 전 말씀하신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이런저런 뭐 하여튼간 아니 뭐 갑자기 배가 아파서 뭐 이러면서 정말 이게 좀 협조를 안 해주셔서 무진장 어려웠습니다. 정말 뭐 어거지로 겨우 맞춰서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핵심은 그런 겁니다. 특히 사전 투표제 같은 경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정교조라든지 이런 세력들 저쪽은 좌파들은 굉장히 단체들로 많이 세력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뭐 지시대로 안 하면 민노총 뭐 일 주는 거 이런 거에서 배제한다든지 불이익을 주니까 무조건 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 투표를 하면 그냥 아주 그냥 실어 나르고 동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직적인 이 사전 투표 참여를 독려를 해서 그들의 이 투표를 막 올리는데 사실 이런 폐해들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이야 뭐 애달캐달 그냥 야 너 투표했어 빨리 투표해 이런 정도라면 저기는 조직력과 돈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실현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폐해가 사실 사전 투표제의 취지는 투표율을 높이자 투표날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 기회를 주자는 거였는데 이걸 악용을 하는 세력들 때문에 이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현실을 선관위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어떤 이 문제 제기는 실패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전자개표기 문제, 현장에서의 수개표 문제까지 담은 어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조원진 대표님이 발의해서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통과는 좀 난망하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발의하는데도 그렇게 뭐 사인 하나 안 해주시고 이러는데 과연 표결 갔을 때 하시겠느냐? 정말 그런 어떤 투철한 문제의식, 좀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또 일종의 의미가 있다. 특히 이제 저 좌파들의 조직적 동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도 좀
이 경각심을 가지고 쟤들이 하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좀 그런 각오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이 법안의 이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널리 선전하는 것까지는 반드시 필요한데 정말 이 통과에 이르기까지는 좀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는 솔직한 말씀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말씀하신 정강훈 목사 그쪽의 주체의 내일 집회. 근데 사실 정강훈 목사 주체의 집회라는 게 10월 3일도 그렇고 10월 9일도 그렇고 전 목사 좋아해서 나오신 것도 아니고 전 목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나오신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때 뭐 자유한국당도 그 옆에서 뭐 집회하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참 외람되지만 심지어 우리 공화당을 꼭 지지한다 해서 나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망감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조국 사태를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분노해서 다들 나오신 겁니다. 자기 지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 큰 착각입니다. 이렇게 나오실 때는 얼만큼 야당이 야당다운 역할을 못해서 이제는 뭐 나라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신 것 정말 부끄러워하고 더 그 국민의 뜻을 잘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내일 이제 다만 이제 10월 3일, 10월 9일 이게 조금 성대하게 됐던 데에는 10월 3일은 우리 공화당 역시도 서울시청 광장을 중심으로 국본 등 이 탄핵 무효의 입장을 같이 하는 그런 제세력들과 통합 집회를 또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진 거고 그 어떤 공간을 그냥 뭐 날로 먹으시려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건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부글부글 했는데 어떤 판이 열린 겁니다. 판이 열리다 보니까 그냥 다들 무슨 내가 뭐 무슨 당을 지지해서도 아니고 누구 목사를 뭐 지지해서도 아니고 이런 목소리를 함께 외칠 수 있는 판이 열렸다. 그런 광장이 열렸다. 그것 때문에 다들 나오신 겁니다. 내일도 모름지기 또 내일 이어서 토요일 날 토요 집회에도 많은 국민들이 나오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한번 봅시다. 그분들은 조국 사퇴를 주장했잖아요. 이제 사퇴했잖아요. 사퇴했으면 이제 뭐 끝난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래도 처음부터 이제 이 방향과 어떤 정확한 지향점을 잘못 잡다 보니까 투쟁 동력이 없어진 겁니다.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했으니까 뭐 그다음에 고작 하는 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 뭐 국정 전환 촉구 뭐 좀 잘하세요 뭐 이거 뭐 청원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민들이 이 열망을 제대로 이 대변하고 반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앞으로의 이 여러 정치 세력들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결국 국민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이 국민들의 이 분노의 함성을 그저 표 계산만 보는 건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대변해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종식을 하루빨리 이끌어내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 다시 출발하는 계기로 만들려고 다른 방향으로 투쟁하는지 옥석을 좀 가려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탄핵 무효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라면 그게 뭐 문재인 퇴진이 됐든 문재인 탄핵이 됐든 심지어 뭐 문재인 하야가 됐든 뭐 그런 정도 차이는 얼마든지 또 서로 머리 맞대고서 함께할 의향이 있지만 이 탄핵 무효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보수파 재건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수우파라고 자칭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상 이념적으로 보수우파 사상 이념으로 확고하게
신념을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좌파와 결연하게 맞서 싸울 의지가 있는 건지, 그거를 가름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기준 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정강훈 목사님과 그 주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문재인 그분들도 하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격려할 부분 격려합니다. 다만 남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자기들만 좀 열심히 하시고 표 계산하지 마시고 정말 헌신적으로 초심 그대로 하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저희는 예정된 대로 이번 토요일 날 151차 태극기 애국 집회를 그날 마침 11.16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년 관련 행사들을 10시부터 12시까지 현충원에서 갖고 12시 반부터 강남 성모병원 앞에서 1부 집회, 그리고 2부 4시에 광화문 집회, 그 다음 광화문 집회를 조금 압축적으로 한 다음 5시 반부터 청와대로의 이 진격을 밤에요. 밤에. 네. 네, 유튜브 연합회장 봉주로 방송입니다. 저희들이 그 유튜브 연합회를 창단하게 된 동기가 선거가 점점 다가오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상식, 기억 상실, 잊고 가자, 덮고 가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초심으로 태극기 들고 나온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위해서 나왔는데 하면서 점점 뜻이 모아져서 저희들이 그 회칙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이랬냐면은 저희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바로 무효하고 또 탄핵을 우리 국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고 이런 단체로 한다. 그런 분들만 우리가 뜻이 모아지는 연합회를 만들자 해서 우리가 회칙에 정해서 넣었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선거가 또 점점 4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지금 무조건 통합을 해야 된다.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그만두고 나라가 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이런 그 주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잊고 가자는 세력들, 저희들이 그런 세력들은 좀 의심스러워합니다. 탄핵 찬성 세력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요. 그러면은 우선 총선이 통합이 문제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기존 그 탄핵했던 세력들,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의 사과가 문제인지 이거 지금 국민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갈려가지고 지금 통합 먼저 해야 된다, 나라부터 살려야 된다 이러고 우리는 또 우선 사과부터 하라 이런데 사과 쪽에서는 사과 말은 일절 나오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명쾌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말 바른 뜻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는 우리 유튜브 연합회 회원 유튜버님들께 경의를 다시 한번 표합니다. 지금 요즘도 이제 어떤 분들 정확히 얘기하면 김무성, 유승민 등등 그런 한 2명은 탄핵이 지금도 정당했다, 사과할 수 없다라고 고개 꼿꼿하게 이제 쳐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이미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달라졌다, 뭐가 문제가 많다, 심지어는 그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다 느끼시면서 공공연하게 이 탄핵 정당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핵 정당화 이런 정당성 이런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이제 뭐 지금 우리끼리 싸워서 뭐 하느냐 일단 급한 거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하자. 지금 그 얘기 하다가는 서로 또 이게 뭐 찬성 반대 이렇게 나누어서 힘이 안 합쳐지니까 우선 일단 덮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자, 우리 유튜버님들 우리 그 노래 있죠. 아하 이주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쭉정이나 불량품이나 심지어는 보수의 탈을 쓴 기회주의자들까지 급하다고 무조건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사상누각이고 좌파들의 또 다른 공세에 또 깜짝 놀라서 제일 먼저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로는 우리 보수 우파의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무효, 탄핵 반대 이 부분은 단순히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뭐 억울하니까 진짜 뭐 원한이 쌓여가지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보수 우파를 어떻게 이 재건해야지 튼튼한 보수 우파, 더 이상 좌파들에게 밀리지 않고 이 역사 전쟁에서 좌파와의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 승리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런 보수파를 세우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보수파의 사상 이념에 대한 자기 신념 그리고 좌파들과의 결연한 투쟁 의지 이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보수파 재건의 원칙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 대표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이라도 그때 탄핵 당시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 미안하다. 정말 그때 내가 잘못 판단했는데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참 벌충할게. 이러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그런 마음까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책임져야 되는 뭐 몇몇 사람 빼고 그리고 지금도 고개 꼿꼿이 들고도 탄핵이 정당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받아도 싸다고 얘기하는 그런 몇몇 이 주동자들 빼고는 정말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과 사과와 또 새로운 다짐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할 의향이 있다.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봅시다. 얼마나 독하게 했어요. 정말 뭐 그때 생각하면 저도 사실 정계리가 뚝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본인도 좀 반성문 강도가 조금 약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때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 과오도 자기가 인정하면서 그리고서 또 지금 좌파들의 폐해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열심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그거 분명하게 정말 그때 내가 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게 사실로 나 잘못 믿고 그래서 그때 그랬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거짓이더라. 정말 그런 점에서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 정말 죄송하고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대한민국의 큰 어떤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다. 반성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 같이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때 예전 그거 야 너 2017년에 뭐 그랬잖아. 왜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두 분 공동 대표님도 그런 점에서 정말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와 또 새로운 다짐이 있다면 그런 분들과도 손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얘기했고 우리 공화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자기 반성, 사과, 진심 어린 새로운 다짐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탄핵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그 부분만 된다면. 그런데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 사실 굉장히 좀 왔다 갔다 좀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10월 3일 그 개천절 집회 때는 또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 뭐 이런 말씀도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박성현 선배라고 박성현 선배가 그래서 그거 보고서 그러면 나도 이제 그 집회에 가서 한번 연설을 하겠다 생각하고 10월 9일 날 그쪽 초청에 응해서 올라가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또 이제 탄핵 그 무효와 관련된 구호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한 두어 번 하고 나니까 그 마이크를 끄더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그러면 그랬어. 탄핵 무효 잘못됐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다. 박성현 선배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점에서 정강훈 목사님 뭐 다른 건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그분 뭐 별명이 뭔지 이런 것도 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가느냐, 지금 정말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 열어두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 점에서는 좀 일관성 있는 좀 입장을 밝혀주신다면 아까 말씀처럼 정강훈 목사님과의 어떤 적극적인 연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너무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뭐 우리 공화당에 대한 근거 없는 터없는 음해성 발언을 하시는 한에서는 함께 할 수가 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보론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화당도 저 10월 3일 그리고 10월 9일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이 광화문 집회를 하다 보면요. 자유한국당이 지난 토요일도 1시인가 이 광화문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집회라는 게 사진 찍고 몇 장 찍고 나면 뭐 집에 지도부들이 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토요일 그냥 시간 내서 진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이 광화문에 계시다가 우리 공화당이 행진해서 오시는 걸 보면서 특히나 우리 공화당이 가장 명료하게 이 외치는 탄핵 무효에 대해서 다들 함께 이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정강훈 목사님도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역시도 탄핵에 대해서 이게 무슨 잘못됐다는 건지 잘했다는 건지 당론이 없잖아요. 당론이 어떻게 뭐 제1야당이라는 데가 어떤 중요한 이 우리 보수 우파 몰락의 계기가 된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이 없냔 말이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탄핵 무효를 외치고 싶어도 외칠 어떤 아무런 어떤 이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 중에 여론조사에도 얼마 전 나왔지만 70% 이상이 탄핵 무효가 맞다라고 그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탄핵 무효를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도부가 아무런 입장도 안 하고 탄핵 무효를 외칠 공간도 없기 때문에 이 광화문에 나오셨다가 우리 공화당이 탄핵 무효를 외치는 걸 보고서 다들 따라하시고 청와대까지 행진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제발 정강훈 목사님이나 자유한국당은 또 그 외 모든 정치인들 우리 보수 우파라고 자처하시는 모든 분들은 보수 우파 몰락에 정말 어떤 결정타가 된 탄핵 부분에 대한 자기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서 그것이야말로 지금 시점에서는 보수 우파 재건에 대한 자기 사상 신념과 그리고 좌파와의 투쟁 의지를 드러내는 지점이다. 그 점에서 정치인이라면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에 이어서 똑같은 얘기인데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강훈 목사가 10월 9일 날 이제 독자적으로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우리 공화당은 뭐 행사를 안 하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형식이 됐어요. 행사를 별도로 안 하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저녁 야간 예배할 때 제가 가서 촬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단독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탄핵 62적 중에서 적어도 탄핵 7적, 공화당에서 얘기하는 7적이나 아니면 5적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연합하는 이런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그러면 당장 합친다고 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이분이 그래 이런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또 얘기해야 된다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만약에 그걸 이제 강조해가지고 네 근무서에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래가지고 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안 하고 지금 혼자만 잘못 이제 한 게 아니고 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뭐 좀 뭐 측근을 잘 못 관리하고 이렇게 자기 세력 못 키우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 되니까 혼자만 뭐 그거 씌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62명이나 적어도 몇 명 데리고 나쁜다 이거죠. 그러면 당장 공수처법하고 패스트트랙 당장 통과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총선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그냥 묻고 이렇게 일단 문재인이 끌어내는데 힘을 쏟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하라고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녁 예배 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나와서 여기 와서 우리 있는데 와서 좀 나와서 너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안 그러면 내가 이제 들어가서 너 끄집어낸다. 끄집어내가지고 저 전대 갖다 집어넣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로 복귀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변한 것 같고 기존은 처음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청원에서 말씀드리고. 네. 정강훈 목사님도 사실은 뭐 많은 분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뭐 하늘이 뜻이고 뭐 정말 참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근래 들어서는 뭐 그런 얘기들을 쏙 이제 좀 빠지시긴 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직접 이 보수파 국민들의 접하면서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니까 그런 얘기를 공공하게 이제 하실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에서는 뭐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자유한국당이나 정강훈 목사님 그리고 보수파 정치인을 자처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야 된다. 뭘 묻고 가요? 뭐 묻고 가자는 사람을 진짜 뭐 묻어버리고 싶은데 그거는 그렇게 회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지만 보수파도 제대로 다시 이제 재건이 될 수 있는 거고 정말 좌파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이 강교합니까? 이 좌파들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한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결기와 각오도 없으면서 정치하겠다는 생각을 마셔야 됩니다. 더더구나 보수 정치인을 자처하면서 대한민국 다시 살리겠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한 정당의 사무총장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또 영향력과 어떤 영역을 좀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볼 때에 우리 공화당의 우리 사무총장님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좀 여러 가지 질문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5구 부정선거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뭐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자주 하는데 그때의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속속이 그때 많이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결과도 거기에 이제 딱 도출을 했거든요. 숫자를 딱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은 상당히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고 그 결과 지금 현재 길거리 민심조사를 여러 단체에서 또 저희 유튜브 연합회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그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비단 우리 유튜브 연합회에서만 낮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뭐 자유의 창이라든지 또 다른 기관에서도 또 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 뭐 우리 길거리 민심 조사이긴 하지만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게는 뭐 30%도 이렇게 올라가는 적이 있지만은 보통은 30% 이하대 20% 전후해 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결과로 나타났을 때 과거에 그런 여론조사 결과치는 상당한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여권에서는 자기들의 집권이 50년, 100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한 배경에는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재미를 본 이렇게 집권을 할 수 있었던 재미를 본 어떤 자기네들만의 어떤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냐 저희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 우파 뭐 야권 정치인들이 정당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없이 그냥 총선만 자기들 지지해 주면은 압승하면은 정권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거에도 집권 여당을 지지해 줘가지고 저렇게 된 걸로 저희는 절대 보지를 않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보다는 상당히 더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호기를 야당에서 정말 어떤 벼랑 끝 전술로까지 가서라도 이 부분을 어떤 전자개표라든지 사전투표라든지 이런 걸 막지 않으면은 참패한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철저하게 우리 영우 고문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인권 탄압에 의해서 불법 탄핵도 이어졌고 굉장히 지금 탄압을 많이 받고 있고 감금 생활을 지금 3년 가까이 당하고 계시는데 외국의 인권 단체 또는 어떤 기관에 어떤 연대해가지고 인권 문제로 어떤 이런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어떤 압박을 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공당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여론 조작, 더 나아가서 사전 투표나 개표 조작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에 대한 경계, 그에 대한 대비책 이 부분은 아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일단 좀 가늠하고 우리 박 대통령님 탄핵 무효라는 어떤 정치적 법적 어떤 절차와는 좀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정말 인권이라는 차원에서의 인신 구속 부금을 이제 해제하는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한 국제 인권 단체들과의 연대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의 서석구 공동대표님 변호사께서 이미 이번 주에 지금 미국 유엔 뉴욕의 유엔 인권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주 일요일 27일 날 우리 조원진 공동대표님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공화당 공식 방미단이 일주일간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 국무부 이하 여러 미 행정부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협의를 하고 오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 이번 일요일 날 가셔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새벽 4시 반에 도착하셔서 또 낮에도 집회합니다. 그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방미 성과라든지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한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새벽 한 5시에 이렇게 오셔서 쪽잠 자고 또 이제 10시
12시 반에 또 서울역 나오셔서 상세하게 좀 성과를 좀 보고 드릴 테니까 좀 기대 좀 해주시고 격려 마음의 소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혹시 다른 뭐 질문 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방통위의 그 한상혁 위원장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상당히 그 우리 유튜브 특히 우파 유튜브가 굉장한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러한 그 조짐을 겪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어떤 그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화당 차원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우파 유튜버들이 지금 광고 정지라든지 노란 딱지 그리고 구독자 안 올라가고 조회 안 올라가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유튜버들의 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주 폭넓게 벌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그 사무총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공화당에서 좀 어떤 그 국정감사라도 이렇게 좀 요청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파헤쳐주고 좀 방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노총, 민원협 이런 거에 장악된 방송 언론들이 상당히 정권의 나팔수 노릇만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의 여러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묵살하거나 이 축소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 진실을 널리 알리는 우리 우파 유튜버들 노력은 정말 힘겹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들은 사실 뭐 노란 리본도 싫어하고 그런데 이제 노란 딱지를 자꾸만 붙여주시는데 이거는 뭐 명백한 탄압이 교묘한 탄압이죠. 사실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 물리적인 탄압에 그치지 않고 교묘하게 이제 이 통장에 대한 뭐 압수 뭐 활동력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노란 딱지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정말 아무런 어떤 도움 없이 그야말로 우리 시청자들 유튜브를 애청하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성의 이걸 가지고서 근근히 활동을 유지해 가시는 우리 우파 유튜버들 입장에서 이것은 그야말로 뭐 완전히 활동을 옥죄는 이제 그런 이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저 뭐 페이스북 뭐 미국 회사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정확하게 저희가 파헤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 요구까지 좌파들이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무슨 뭐 문화예술 블랙리스트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얼마나 그 난리를 쳤습니까? 이거야말로 그 더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을 막는 거기 때문에 더 못지않은 국정조사감이라고 보입니다. 충분한 자료를 좀 수집한 이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나가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자유한국당과도 뜻맞는 그런 뭐 박대출 의원이든 또 언론계 출신들이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좀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노란 거 검토 요청 이렇게 쭉 돼 있지 않습니까? 하도 검토 요청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는 검토 요청을 하지도 포기한 상태에서 그냥 영상만 찍어서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비단 이게 선거자 방송만이 아니라 봉주루 방송, 뭐 이상구 방송, 우리 한마음한 뜻 전부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러니까는 우리 그 유튜버들의 그 경제적인 부분을 압박을 해서 나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그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아니 우리 공화당 이 계좌에 대해서 전부 다 저거 뭐 노란 딱지라고 좀 다른 거지만 전부 다 차 붙이고 뭐 압류하고 뭐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심전심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이 목소리를 묻기 위해서
발목을 잡고 활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나오는 아주 교묘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 그나마 뭐 박대출 선배 등 언론인 출신들 이 심각성을 아시는 그런 선배 위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책을 좀 마련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또 간략하게 뭐 이렇게 또 부탁하신 말씀이 있거나 그러면 마무리하시고 마치도록 하죠. 예. 우리 공화당은 지난 2년여 탄기국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3년간 이 가장 경결하게 초심 그대로 탄핵 무효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저희 사실은 지금 좀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다 느끼듯이 탄핵 직후에는 우리가 탄핵 무효 외치면 공공연하게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욕설하고 그걸 다 겪어오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 혹독한 북풍한설을 다 이겨내신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 진실의 목소리를 잃지 않고 계속 진실을 외쳤기 때문에 그 메아리가 이제 조금씩 퍼져나가서 국민적 반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조국 씨가 사퇴하고 정경심 씨가 구속됐다고 해서 뭐 바쁜 게 뭐 있습니까? 이건 시작입니다. 그 모든 문제의 뿌리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정말 끝장내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보수 우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다 무너진 이 쭉정이들 다 모아서 뭐 하려고 해서는 너무 그건 사상무각에 불과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제대로 다시 반석 위에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집요하고 강교한 이 좌파 세력들과 맞서서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고한 정통 보수 우파를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이 길에 우리 공화당은 더욱더 낮은 자세로 그러면서도 정말 뜻있는 모든 보수 우파 지사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우리 공화당에 많은 조언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공화당이 하는 일 중에 좀 잘한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격려도 해주시고 동참도 해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되시면 질책을 해주십시오. 그 질책 잘 새겨듣고 보수파 재건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투쟁에 더욱더 나름의 모든 노력 역할을 다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서 유튜브 연합회 초청 제10차 오경은 우리 공화당 사무총장님을 모신 기자회견 실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또 여러분들 각자 이제 종료 방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